지금 어디냐? 군수부대 30% 경감, 군무원으로 전부 다 충원한다.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이 지원, 포병 운용할 수 있는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6년간 군 현대화 혁신을 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된다. 정말 혁신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저는 1년 뒤에 대통령령으로 만든 국방혁신위원회가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 것인가. 드론 시대라든지 인공위성의 시대, UAV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거꾸로 이 지원하는 시설들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 물자와 장비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거꾸로 기술전쟁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군수부대 30% 경감. 야, 현역은 가능한 전투부대에 있어야 되니까 군무원으로 전부 다 군수부대를 충원한다. 야, 현역이 부족하니까 군무원으로 대체됐다가 지금 분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이 지원해. 좋죠. 미국이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 기업을 만들어갖고 쫙 지원해주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겪으면서 대패를 한 뒤고 크림반도를 뺏기고 나서 군대 현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대목이 있어요. 군대를 전부 다 보급 문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기자고 한 다음에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민간으로 넘어간 군수 지원 분야 이런 것들을 다시 현역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들이 군 현대화의 하나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군대도 혁신 많이 강조하죠.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군대 혁신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소련식에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군대를 바꾼다. 미국 험비라든지 대포병 레이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이런 것들은 전쟁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주변에 대규모 군사 훈련 기지를 만들어 놨고 2015년부터 5개 대대씩 그 군사 훈련 기지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서구에서 온 군사 고문단들의 지도하에 매년 5개 대대씩 서구식 훈련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6년간 지금 군대를 완전히 뒤바꿔 놨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2014년 한 달 내에 크림반도를 완전히 병합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그때 지상군이 한 4만 정도인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딱 진주했을 때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은 지상군 중에 6,000명 있다는 거예요. 6,000명. 크림반도를 지키던 우크라이나 해군이 한 2만 명 됐는데 러시아 군인이 크림반도에 진주하니까 해군들 75%가 전부 다 주선 들고 항복하고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크림반도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러시아가 병합해버린 거예요. 실제 전쟁도 안 했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대는 형편없었던 거죠. 러시아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키이우 공략하면 그대로 젤렌스키는 두 손 들을 것이다. 그냥 키이우로 수도로다가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근데 딱 까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변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정말 와신상담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식 군대에서 완전히 미국식 군대로 바꾸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혁신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걔들이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전쟁을 계속 겪었다는 거예요. 왜? 크림반도에서 2014년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일대를 내전 상태로 만들었어요. 8년간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젊은 군인들이 계속 돈바스 내전에 가면서 전투에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혁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인식을 한 거죠. 완전한 180도 혁신, 360도 혁신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70년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행정형 군대다, 매일 군과 가창대회만 한다, 점검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요. 전쟁을 8년 동안 계속 내전을 겪으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안 우크라이나군은 8년간에 완전히 180도 혁신을 했대. 그런 혁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수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군수는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포병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하늘에는 지금은 공군기만 뜨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포병의 포탄과 비행기와 드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막 혼재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막 지배할 거예요. 그럼 포병탄이 막 우수히 막 뜨는데 자 지금 어떠냐? 포병 운용할 수 있는 간부들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없어지고 있다는 거. 포병 기갑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가 지원을 하는데 재정병가 64대 1이래요. 기갑, 포병 힘드니까 안 간다는 거죠. 포병들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 매일 대기태세. 자, 혁신은 전쟁을 겪었다면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가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기본 밑바닥을 완전하게 다져놓아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적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하나 얘기해볼까요? 드론. 우리는 군용 스펙을 가진 밀스펙이죠. 거창한 드론을 만드는데 중점을 둡니다.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고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뭐 개발 기간이 한 5년 되고 7년 되는 대대급 무인기를 만들고 요새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포신 문제를 아주 기획 기사를 냈더라고요. 훌륭한 기사더라고요. 포신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게 M77 포를 일정하게 쏘면 포신에서 폭발하는 장면이나 기능 불량으로 탄약을 사격하지 못하는 그런 정비 불량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포신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기준에 의하면 2,500발을 쏘면 포신을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K9 같은 경우는 대략 기준이 한 1,000발 정도 쏘면 정상적인 포사격을 하려면 포신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문제를 동아일보에서 아주 적시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예비 포신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를 멀리 쏘는 포탄이 발달할수록 센 장약을 들어가니까 압력이 더 많이 강해지니까 이 포신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푸틴이 최초의 속도전을 하면서 수도를 점령시키겠다는 것들이 BTG 200개가 쫙 키이우로 공격했는데 50%가 다 아웃되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아닌데 하면서 옛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의 핵심 병과인 포병전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러시아는 틀림없이 군사력 2위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 재래식 전쟁에 대한 것들은 투자를 안 했다. 2차 세계대전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까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는 혁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화해 왔다. 과거 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해 왔다. 확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 또는 기준을 엎어버리는 혁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혁명적 그런 혁신, 우리 군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따져보지 못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가운데서 한미동맹 어쩌면 너무 의존적인 그런 자세가 취해진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돼요.